예, 이번 강좌는 정보보안 일반 관리 파트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보호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보호입니다. 먼저 정보사회의 특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역기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의 특성.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단일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 생활권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정보화가 되면서 어, 상당히 빨라졌죠. 모든 처리가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버로 모든 게 이제 처리화가 되는 그런 초고속 정보통신 사회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회 모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홈뱅킹이 가능해졌고 뭐 인터넷 뱅킹 직접 은행에 들리지 않더라도 그렇죠? 또는 주식 거래 역시 마찬가지죠.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직접 어, 그 집에서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화 사회 그 정보화에 의한 어떤 그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 사이버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다. 얼마만큼 이러한 그 정보화가 그 군체계에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만큼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육해공군 어, 이러한 그 지휘통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뭐 해커를 이용한 어떤 그런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또는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이러한 교란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전부 미래 사이버 전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러한 전쟁의 개념 자체가 사이버 전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양상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예, 어, 많은 이슈가 돼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 이런 정보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단 뭐 많은 단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어떤 빠른 속도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사회 모습이 변화됨으로 있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의 역으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보화가 좀 더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삶을 좀 더 뭐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해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승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고 컴퓨터 범죄 등도 이런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기능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이 많이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돼가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보 보호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뭐 해커, 바이러스, 컴퓨터 범죄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위조, 변조 또는 중요 정보에 대한 노출 뭐 이런 것 등이 컴퓨터 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버 환경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성 또는 익명성, 시간 및 공간적 운영에 대한 무제한성, 무제한적인 정보 및 신속한 전송, 그리고 미래의 범죄 및 전쟁 공간, 뭐 이런 것 등이 그 최근 사이버
환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면성, 익명성, 그리고 시간 및 공간적 운영의 무제한성, 그리고 무제한적인 정보, 그리고 신속한 전송, 그렇죠? 그리고 미래의 범죄 및 전쟁 공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이버 환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답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을 좀 보면 정의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정보보호는 위와 같이 정보의 수집. 자, 요거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정보의 수집, 가공, 그다음에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이런 것 등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보의 수집, 가공, 수집, 컴마 빠졌는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중에 이 중에 이러한 과정 중에 처리 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다음에 인증성, 부인 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 여러분 이제 필기 공부하셨다면 뭐 이런 거 의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 이런 걸 이제 중간에 내용을 살짝 바꾼다든지 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정보보호 관리, 그 다음에 컴퓨터 및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보호 정책 이런 것 등이 전부 정보보호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정보보호에 대한 사전적 의미, 이 부분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보에 대한 이런 과정을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뭐 훼손, 변조, 유출 이런 것 등을 막아주는 게 정보 보호입니다. 정보에 대한 훼손, 변조, 유출 이런 용어들, 단어들 문맥상에서 이런 거 수집, 가공, 송수신, 저장, 검색, 송수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가용성과 안전성, 즉 보안성입니다. 정보보호는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통제 사이의 균형 감각을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정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 그리고 정보의 활용은 가용성 극대화란 뜻이고요. 정보의 통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을 갖도록 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들은 사용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쉽게 얻으면서도 이러한 위협의 요소들은 최소한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균형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 감각을 갖는 행위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어, 무작정 그냥 외우시려고 하면 문제를 꼬았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헤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의 활용은 가용성이 극대화입니다. 정보의 통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보 보호의 목표입니다. 정보 보호의 목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장 기본이 되기는 세 가지 그 목적이 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성, 요즘에는 책임 추정성,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요.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인가된 사람 그리고 인가된 프로세스 그러한 시스템만이 알 필요성에 근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 필요성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한 원칙을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의 기밀성,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부정한 사용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기밀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암호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개인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지 그리고 누가 공개하는지 등을 통제하거나 영향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 등이 어, 기밀성, 프라이버시 역시 기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기술에는 접근저, 암호화 등이 이러한 기밀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이죠. 네, 무결성. 무결성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 또는 삭제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어, 필기 시험 준비하시면서 잘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력 차단과 같은 시스템 중단이 정보에 예상치 못한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술에는 접근 제어, 그다음에 메시지 인증, 그리고 침입 탐지, 백업 등의 어떤 그런 기술도 무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자, 접근 제어, 그다음에 메시지 인증, 그리고 정보가 이미 변경이 되었거나 변경 위험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입 탐지,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백업, 뭐 이런 것 등이 무결성과 관련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결성 보장을 위한 기술, 보장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결성을 위한 기술. 그 다음에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지체 없이 동작하도록 하고 합법적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용성이죠. 정보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는 이는 인가된 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정보의 비가용성은 조직에 있어 해로울 수 있다. 그렇죠? 예,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밀성이나 무결성의 이런 이런 것만큼 상당히 가용성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용성 확보는 데이터의 백업, 그 다음에 중복성의 유지, 물리적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 등의 어떤 보안 기술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협 요소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예, 그러한 보안 기술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음, 추가로 인증성이 있습니다. 인증성. 그리고 책임 추적성. 최근에는 그래서 인증성이라고 하면 오센티케이션. 얘는 이제 어, 실제 실체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체. 그러니까 진짜냐, 어? 실체, 진짜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성, 확인, 신뢰할 수 있다, 신뢰, 확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전송 메시지 또는 어, 전송 메시지, 그 다음에 출처, 메시지에 대한 출처, 메시지 출처,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 출처에 대한 유효성, 전송 메시지에 대한 유효성,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증성에 해당이 됩니다. 인증성. 사용자가 정말 그 실체인지 그 사용자인지 사용자의 인점에서 본다면 사용자가 진짜 그 사용자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그 데이터 그 데이터가 즉 전송된 데이터죠. 전송된 데이터가 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지 그리고 그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온 출처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인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책임 추적성. 책임 추적성은 이제 책임성이라고도 합니다. 책임 추적성, 책임성. 자, 요거는 accountability, 예, 책임성, 책임 추적성. 그래서 이제 어떤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안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뭐 개인 어떤 그 개체의 행동, 개체의 행동에 대해서 유일하게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안의 목적에 해당되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부인 방지, 그렇죠? 다시 해서 부인 방지 또는 부인 봉쇄, 이거를 부인 봉쇄라고도 하죠. 부인 봉쇄, 또 억제, 뭐 억제, 결함 분리, 뭐 침입 탐지 예방, 그 다음에 뭐 사후 복구, 법적인 조치 이런 것 등이 전부 책임 추적성에 해당이 됩니다. 억제, 결함 분리, 그리고 그 침입 탐지 예방, 침입 탐지 예방, 뭐 사 복구, 법적인 조치 이런 것 등이 전부 책임 추적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추적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보안 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추적해주는 그런 추적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스템은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포렌식이라고 해요. 포렌식 여러분들 포렌식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주간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이런 보안 침해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전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정보보호에서는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질을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무결성, 가용성, 그 다음에 인증성, 그리고 책임 추적성 이런 것 등이 전부 정보 보호의 목표에 해당이 된다. 정보 보호 목표. 자, 세 가지 목표는 잘 아시죠?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그렇죠? 이 세 가지 3대 특징은 목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인증성, 책임 추적성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정보보호 관리입니다. 자,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개념을 보면 정보는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기업이나 조직의 어떤 전략 그리고
목적 이런 것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라고 하는 건 필요하겠죠. 어,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비인가자에게 노출이 되거나 또는 탈취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보가 관리가 되면 당연히 그 회사 차원에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이 있겠죠. 어떤 기업 또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목적 또는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어, 어떤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되거나 또는 탈취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죠. 위험을 낮추는 것, 그렇죠?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관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뭐다? 관리 대상이다. 위험은 100%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 관리 대상이다. 위험은 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위험은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자산 가치를 파악을 해서 얼마든지 위험에 대한 식별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식별을 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식별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거는 안 돼요. 제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보 보호 관리라는 개념은 어떤 이런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탈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관리란 얘기는 기업에 대한 또는 조직에 대한 목적, 그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것, 그렇죠? 이러한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로 정보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정보 보호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정보 보호와 그다음에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 자,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전성과 신뢰성 이런 것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정보 자산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적 기술적 수단과 절차 그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 예, 이거를 이제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러한 체제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예, ISMS 시험 문제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ISMS는 모름이에요. 바로 이게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죠.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요 인증을 이제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규에서 이러한 ISMS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 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대책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보호 대책, 기술적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 이런 식으로 계층화되어 있는데 어, 뭐 우선은 기술적 보호 대책이 있고 기술적 보호 대책, 기술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전산망, 정보 데이터 등등 전산기기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기술적 보호 대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전산망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전부 기술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산망, 그 다음에 전산기기 또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실질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술적 보호를 어, 감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리적 보호 대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어떤 시스템에 대한 장비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 보호 대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위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기술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 뭐 여기에는 뭐 접근 통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암호화라든지 또는 백업과 같은 이러한 기술적인 그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어,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 등을 사용을 해서 이런 기술적 보호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물리적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기술적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 등이 그뭐 뭐랄까 화재나 또는 지진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이런 것들 정보 시스템들이 위치한 정보 처리 시설 이런 것 등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물리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재해 대책이라고 그러죠. 자연재해 대책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제 이렇게 자연재해 어떤 자연에 의한 어떤 이러한 재해뿐만 아니라 어,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게 정보 시스템이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 이런 것도 물리적인 대책에 해당이 되겠죠. 출입 통제라든지 또는 어, 시건 장치, 잠금 장치를 의미하죠. 시건 장치 등이 바로 이런 물리적인 보안 대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의 적, 그렇죠? 적으로부터의 출입 통제. 뭐 예를 들면 상대방 어떤 경쟁 업체 또는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대 적국에 해당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적 대책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한다면 법이나 제도, 법, 제도 또는 규정, 어떤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보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것, 이를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보안 등급을 매긴다든지 또는 접근 권한 이런 것 등을 부여함으로써 이런 보안 감사 시행을 하고 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 이런 것 등이 관리적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이런 것 등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리고 관리 예, 관리하기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책, 절차 이런 것 등을 이제 수립하기 위한 관리 대책 이런 것 세우는 것도 바로 관리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 그러니까 어떤 내부자에 의한 내부자의 어떤 그런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이런 것도 전부 관리적 보호 대책의 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 보호 대책 그리고 물리적 관리적 보호 대책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 지금 앞서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기술적 보호 대책은
정보 시스템 통신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체. 접근 통제, 암호 기술, 백업 체계, 정보 시스템 자체의 보안성이 강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사용 이런 것 등이 기술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되고요. 물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은 화재, 수해,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정보 시스템이 위치한 정보 처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책과 있고, 그 다음에 불순 세력, 즉 적의 파괴로부터 출입 통제하거나 또는 시건 장치 같은 것 등을 이용한 것이 물리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보호 대책이라고 하면 법, 제도, 규정, 교육 등을 확립하고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이를 운영, 위험, 그리고 위험 분석 및 보안 감사를 시행하고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 기술적 보호 대책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제도 정책 절차를 생성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자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방지 교육 이런 것 등이 관리적 보호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보호 관리는 기업과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 것. 네, 이거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이다. 그리고 위험은 식별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지만 제거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과 그 다음에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OSI 보안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